오늘 다들 주말인데 다들 편한 휴식을 되고 계신가요? 오늘도 휴식 시간에 나름 오늘 좀 종목을 찾아보니까 먼저 보고 있는 이거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얇게 아주 한 2.04%로 이렇게 살짝 뛰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매집 흔적들은 조금씩 그죠? 조금씩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 여기 오는 거래량이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보면은 주로 이제 좀 거시적인 이 이제 종목은 화장품,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이런 소비재 다루는 기업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런 것은 거시적인 지표, 이렇게 소비 심리 이런 것을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 및 그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이런 약세가 있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시면 기업에 대한 어떤 보시면 요 그림은 요거는 좀 지우고요. 요 보면은 매출액은 여기 보면 그죠? 이렇게 130억 이렇게 지금 현재 잠정도 이렇게 크게 하락이나 이런 것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부채 비율 한번 볼까? 부채 비율도 그렇게 이게 나쁠 리가 없겠죠, 그죠? 부채 비율이나 또 그 밑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유보율은 이렇게 회사 가지고 있는 영영업이나 하여튼 이런 현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인터내셔널 그 경기 침체가 워낙 우리가 전체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이래 보면 종목들이 쭉 이렇게 하방을 계속 그랬죠. 돌아앉는 이 부분까지 오는 동안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종목이 실제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그런데 지금 국내 기관들은 지금 쭉 한 일주일 한 열흘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5일 동안 이 종가 이런 걸 보면 지지선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에서 11,100원 정도 한 5일간 기준에 보시면 되고, 저항선 같은 경우는 11,200원에서 11,300원 정도가 저항선이 되고요. 지금은 요 짧은 기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갖고 조금 이렇게 보시면 아까 지지선이 10,000원 정도 된다니까 네가 10,000원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 되죠. 여기네요. 만원 한번 그려보죠. 여기 만원 정도, 요 정도가 결론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이제 고점 부분이 저항대가 되겠죠. 그죠? 11,200원에서 300원 요 상태가, 결론은 여기 이 범주 안에와 지지와 이렇게 나중에 상승을 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상승을 하면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여기서도 충분하게 이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쨌든 K뷰티가 해외 진출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약간 보합세의 흐름도 이렇게 있지만 계속 상승 여력이 좀 있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보던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에 도움이 되게 되면 부채별 아니면 매출 금액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 안정적일 수 있어요. 크게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조금 더 이제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좀 찾아보고 그리고 약간 또 저평가된 또 상태이기도 하죠, 이 기업이 그죠? 그러나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시장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보니까 하여튼 이건 요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자리 그죠? 그 자리에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첫째 이제 한번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또 한번 보면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이냐면 GS건설이네. GS건설. 자, GS건설인데 지금 최근 들어 GS건설뿐만 아니라 약간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대우건설도 그랬고 또 어떤 건설회더라 하여튼 이 건설회사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 부분을 가지고 할 때 늘 제 신호에 맞추어 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보는데 GS건설도 보면은 여기도 한번 볼까? GS도 이게 기업적으로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도 보면은 그죠? 매출액 부분에서는 크게 그게 없이 올해 지금 잠정적으로나 큰 변동수가 없어요. 이제 요것도 하방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건설 경기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지금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재건주 사면서 조금 기업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근데 GS건설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 가지고 경쟁적인 게 가지고 있죠. 이 회사는 물을 처리하는 길이나 담수 프렌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묘들 지금 현재 보면 해외 수주의 영향을 많이 받게 일군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일단은 경기가 지금 이제 이제 바닥을 때리고 지금 있고 더 이상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미 밑바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어떤 국내 상황이 좀 바뀌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요런 부분들을 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GS건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잠정적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요 부분도 이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래 보고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스픽과 아모레퍼스픽 홀딩스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도 보시면 이제 이게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적인 이게 또 K-뷰티 부분에 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처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런 어떤 K-뷰티라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우리 국내 주로 많이 쓰는 설화수라든지 나네저, 헤라 이런 강력한 브랜드가 있죠.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가 그동안에는 어떤 시장 심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좀 항상 이렇게
연관돼 있잖아요. 뭐 불안감도 반증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의 변화에 미리 조금 뭔가가 그동안의 정책하고는 조금 바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좀 움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변동이 컸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 뭐 이런 해외 시장, 특히 미주 지역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 금액적으로도 뭐 이게 400, 338, 사실 약간 이렇게 그죠? 억 단위가 이렇게 처음에는 400억, 300억, 한 60억 이렇게 매출이 되고, 이익도 영업이익도 보시면 그죠? 지금 요 보이죠? 요 영업이익에 비하면 지금 이제 2025년 잠정이익이 꽤 높죠. 꽤 높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게 ROE라든지 ROE 순자산 그다음 EPS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뭐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이런 부분들도 다 퍼나 이런 부분들이 다 10 이하고 PBR은 1 뭐 이 정도 되는데, 보시면 퍼도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죠? 크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매출액에 대한 이익률이 충분히 발생하면 이 기업 괜찮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글로벌 K-뷰티의 글로벌 확장하거나 확장성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보면 여기 12,000 한 뭐 요 정도가 또 이것도 지지가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보면 지지선을 꼭 하라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하고 나중에 저항선이 아마 요 정도 되겠죠. 요것도 공간 안에도 충분하게 매수 구간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네즈라든지 뭐 에스트라 또 뭐 이런 설화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조금 단기적으로나 이런 거 볼 때 충분하게 상승을 할 추세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꼭 한다면, 지금 이제 신호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또 이것도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이는 아마 홀딩스 아시죠? 지주니까 동시에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코퍼레이션 이거는 제가 그거 부분이 아니네요. 그죠? 예, 이건 제가 아마 그냥 제가 살펴보려고 했던, 원래 여기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건데, 이게 꽤 상승이 돼서, 이것은 일단 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러겠네요. 이거는 다른 그 오일선 기법이나 거래량 이게 꽤 많이 들어와서 이 거래량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분류한데 한번 나온 이렇게 제가 클릭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한번 그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하면 또 그 기업 분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기 보면 이것도 뭐 여기는 아주 뭐 빨간 글자가 거의 안 보인다, 그죠? 빨간 부분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그 매출액도 계속 상승, 이는 계속 상승해, 그죠?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뭐 이렇게 상승이고 잠정 영업이익은 아직 안 보입니다만은
당기 수익 이력도 지금 뭐 다들 잠정적으로 다들 이 부채 비율도 충분하고 자본 총계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가네요. 그죠? 모든 게 다 올라가네요. 뭐 이런 게 이게 종목이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이게 이렇게 좀 확장해 보면 이게 이 윗꼬리를 크게 만들고 세력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흔들어 주는 것 같아요. 개미 틀기 하면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제자리에 앉으면서 여기부터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조금 조정 공간이 생기면 접근을 해보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그 기업적인 조금 전에 뭐 보시면 PBR이나 ROE라든지 뭐 그죠? 그 뭐 PBR 이런 거 아시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ROE 순자산 순이익률 뭐 이런 거 부분들을 살펴보신다. 부채 비율도 괜찮고 유보율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감성 코퍼레이션은 위험한 부분은 없지만 이것도 이제 이 회사가 보면 그 아웃도어 있잖아요. 의류. 이게 그 아마 조금 해외 시장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옷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미래의 어떤 이게 지금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라이센스 연장 계약을 통해 뭐 동남아, 인도, 뭐 아시아 이런 데 나서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진출을 본격화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이 부분을 가지면 보면 재무 건전성이 또 매우 양호하고 하니까 어떤 주주하는 정책 이런 것을 잠재력과 그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 이런 게 굉장히 성장성이 좋으니까요. 수익성도 그렇고 조금 주주하는 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기업 자체가 분석해 보면은 꽤 안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도 최근 들어가지고 보니까 좀 또 매입에 소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상승 추세가 아마 충분한 거래량과 유동성, 여기가 거래량이 있죠, 그죠? 이런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이 부분이 아닌데 이게 계속 그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여기에서 어떤 변동수를 주면서 상승의 어떤 그 모멘트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여기부터 이제 관심 있게 보고자 제가 이렇게 분류해 놨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관심 좀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냥 살펴봤네. 그래서 요까지를 한번 보죠. 지금 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GS건설, 아모레 퍼시픽과 홀딩스, 여기 홀딩스죠. 여기 홀딩스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요 정도 하고 그 앞에 부분은 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제가 앞에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영상을 내놔놓은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좀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지지선을 찾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선거운동 이런 게 각 후보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말을 하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한데 또 그런 부분들은 특화된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와 같이 어떤 그 기업 분석을 조금 해가면서 하면 좋겠죠. 그동안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변동포로에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런 쪽으로서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서 하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떤 현상만 보고 저렇게 신호만 오는 걸 보고 바로 하는 건 간단하죠. 그냥 뭐 신호 나타났습니다. 관찰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해보는 하도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휴일에 한번 또 참고 삼아 보시면 어떨까 해서 잠시 또 영상을 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